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비싼 장비는 정작 환자 곁에 닿지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 스위스 사람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대안은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36살이며 전직 의료기기 개발자였죠.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메디클린 케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의료기기 부서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갈수록 회사의 비윤리적인 가격 정책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어요. 환자들의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며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신제품 가격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기술 개발 책임자로서 원가와 적정 가격을 제시했죠. 하지만 영업팀장은 제가 제안한 가격의 3배를 요구했어요.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실제 원가는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인가? 결국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을 포기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스위스 제네바였어요. 국제적인 의료 허브이자 혁신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제네바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유럽 의료 시장은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독점된 상태였어요. 한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음에도 인지도가 너무 낮았죠. 제가 설립한 메디클린 케어는 문을 열자마자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누구도 한국산 의료기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밤 노트북 앞에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며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럽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알릴 수 있을까요? 답을 찾지 못한 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지역 병원에 모시고 간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중요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지역병원에서 환자들이 기본적인 진단을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남은 시간에 저는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료진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장비였습니다. 고가의 미국산 의료기기는 개당 수십만 프랑을 호가했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대의 장비에 너무 많은 환자가 몰렸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일하던 중 한 아이가 복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필요했지만 장비는 다른 환자가 사용 중이었고 이 아이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휴대용 스마트 초음파 기기가 개발되어 있었고 정확도도 뛰어났어요. 가격은 미국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로 돌아와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케어노바라는 회사가 눈에 띄었죠.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력은 대기업 못지않았어요. 당장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을 전하고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죠. 다음 날 아침 케어노바의 대표 박정우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흥미롭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현지 의료진의 지지였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 미국 브랜드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다 만난 사람이 클라우디아 슈미트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를 지향하는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죠.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한국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좋은 기술이 있다면 왜 유럽에서 알려지지 않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의 차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클라우디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병원에서 시범 사용을 해보자는 제안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케어노바의 휴대용 스마트 초음파 기기가 도착한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태블릿 크기의 장비에 클라우디아는 감탄했죠. 미국산 장비의 3분의 1 크기였지만 화질은 오히려 더 선명했어요. 클라우디아는 즉시 몇 명의 환자에게 시범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검사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환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병원 이사회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시범 사용 소식을 들은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죠. 병원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오랜 파트너십을 맺어온 미국 기업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의사는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산은 싸구려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검증한 결과 케어노바 제품이 더 효율적이라고요. 그리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도입은 불가하다고요. 다만 클라우디아의 개인적인 사용은 막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날 밤 클라우디아와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좌절한 표정이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했죠. 그때 클라우디아의 지인인 로랑이라는 보건정책 컨설턴트가 합류했습니다. 로랑은 스위스 공영방송에서 의료윤리와 독점 시장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랑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케어노바 제품을 소개하고 미국 제품과 직접 비교하는 장면을 넣자는 것이었어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반발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주저없이 수락했고 저도 동의했어요. 케어노바의 박정우 대표에게 연락했더니 그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2주 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케어노바에서는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여러 케이스에 적용해보며 데이터를 수집했죠. 저는 밤을 새워가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큰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유럽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일 저녁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케어노바의 박정우 대표도 한국에서 생중계를 본다고 했죠. 클라우디아는 병원 동료들과 함께 시청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윤리와 독점 시장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유럽 의료시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들의 가격 정책을 파헤쳤습니다. 동일한 제품이 미국보다 유럽에서 최대 50% 비싸게 판매되는 실태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클라우디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죠. 의료는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케어노바의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화질은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났고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은 확실히 앞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가격 비교가 나왔습니다. 미국산 제품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장비,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로랑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더 비싼 것을 선택해왔는가? 단지 그것이 미국산이기 때문인가? 의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게 진짜 의료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클립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모두 놀랐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케어노바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들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흥분되고 기뻤죠. 아침이 되자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스위스 최대 의료 포럼 사이트에는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케어노바의 휴대용 초음파 기기에 대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클라우디아의 병원 외에도 제네바의 3개 병원에서 시범 사용을 요청해왔어요. 박정우 대표는 긴급하게 추가 물량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제품 설명회를 열었죠. 의사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이런 제품이 있었냐는 질문이 이어졌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는 너스레도 있었습니다. 스위스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는 한국이 의료의 미래를 가져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한국 의료 기술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요. 의료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한 진실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중심의 소형 병원 3곳에서 케어노바의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디클린 케어는 공급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첫 계약을 체결하던 날,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첫 번째 납품이 완료되고 의료진 교육까지 마친 후 저는 케어노바의 박정우 대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었죠. 박정우 대표는 다른 제품들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있다고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해 보였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 보건청에서였어요. 담당자는 한국산 의료기기의 정식 등록과 공공의료 협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병원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죠. 이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저는 클라우디아와 박정우 대표에게 즉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의료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케어노바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연락한 것이었죠. 그들은 스위스의 사례를 들었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네바로 초청해 제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지했어요. 돌아가서 협회에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클라우디아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의료도 소비가 아니라 가치로 평가받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의료는 얼마나 비싼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로 평가되어 왔죠.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것이 중요했어요. 저는 클라우디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진짜 의료의 가치를 위해서요. 메디클린 케어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혼자였지만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되었어요. 유럽 각국의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다국어 가능한 직원들을 채용했죠. 케어노바 외에도 다른 한국 중소 의료기기 업체들과도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각각 특화된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제품을 하나씩 스위스에 소개했습니다. 반응은 점점 더 긍정적이었죠.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이던 태도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보건청과의 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주 보건청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공공병원에 도입된 케어노바의 초음파 기기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평균 30% 감소했고, 진단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죠. 의료진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휴대성과 배터리 성능이 뛰어나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보건청은 곧 두 번째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어요. 스위스의 산간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케어노바의 박정우 대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의사와 환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좋다는 평가가 많았죠. 같은 시기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케어노바 제품의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독일의 경우 베를린 소재 대형 병원 셋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클라우디아와 함께 베를린으로 날아가 제품 설명회를 진행했죠.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이미 스위스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유럽에서의 성공 소식은 한국으로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케어노바는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어요.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도 저희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죠.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한국 의료기기의 유럽 진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저는 사무실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유럽 각국의 의료 규제가 달라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의 병원 일을 줄이고 메디클린 케어의 의료 자문으로 합류했죠. 그녀의 전문성과 신뢰도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어요. 단순한 수입업체가 아닌 의료 혁신의 허브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박정우 대표가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죠. 클라우디아의 병원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의사들이 케어노바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박정우 대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간 개발해온 기술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외국 제품에 밀려왔는데 이제는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죠. 결국 의료의 본질은 최대한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소. 고가의 장비. 몇 대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장비 여러 대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한국 기업들의 유럽 수출은 3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어요. 그동안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던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기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놀라운 기술이 있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세계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해 가을 저는 윤리적 헬스케어의 선봉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윤리적 헬스케어는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환자 중심의 철학 의료 접근성 향상,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개념이었습니다. 케어노바의 박정우 대표와 함께 저희는 이 개념을 구체화했죠. 모든 제품 개발과 마케팅의 중심에 환자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우디아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스위스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의료기기와 철학에 대해 강의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미래의 의사들에게 진정한 의료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환자를 돕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죠.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도 같은 철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메디클린 케어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을 넘어섰고 유럽 전역에 지사를 설립했어요. 더 이상 한국 제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혁신적인 의료 스타트업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글로벌 의료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었죠. 한국의 기술력과 유럽의 의료 시스템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회사들의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가격을 낮추는 한편 한국 제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데이터로 대응했죠. 스위스와 독일에서의 사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공격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의사들은 이미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통해 그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의료 정책 포럼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의료 정책 결정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놀랍게도 저는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의료 혁신과 윤리적 접근이었죠.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임원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스위스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이 어떻게 유럽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는 기계를 수출한 게 아니라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의료의 본질은 결국 신뢰에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고 의사가 기기를 믿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 의료 독점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었고 이제 그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죠. 연설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국가에서도 한국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대기업을 떠나 스위스로 온 것이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던 날들. 작은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며 느꼈던 절망감. 클라우디아를 만나 희망을 품게 된 순간.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의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오늘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우 대표였어요. 그는 포럼 영상을 봤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전했죠. 한국 정부가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저희의 성공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도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아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기억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이사회에서 한국산은 싸구려라고 했던 거요.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한국 제품을 요청한다니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진정한 가치는 인정받게 되어 있었죠. 메디클린 케어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단순히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의료 혁신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죠. 환자를 위한 의료 접근성. 좋은 의료 모두가 건강한 사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폐회식에서 주최 측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의료 형평성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료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환자에게 닿는 속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세상은 비로소 한국을 통해 다시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